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결대학교 대원교수로 부동산 및 빌딩 관리를 전공한 행정학 박사 이규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빌딩 경영관리사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마라톤 운동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빌딩 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특급 도우미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42.19km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경영관리사 자격증 소개와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1편 구성은 1. 빌딩 관리 이해, 두 번째는 빌딩 경영관리 실태, 그리고 세 번째는 빌딩 관리사 시험, 그리고 네 번째 자격증의 특징과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빌딩 경영관리사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꽃은 역시 빌딩 관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딩은 자본 및 기술과 노동력이 결합된 산출물로서 인간의 활동과 상호 의존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빌딩은 건축 기술의 고급화와 설비 고성능화, 그리고 IT 산업 발달로 과학기술의 총집합체라고 할 만큼 정밀하게 기획,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경제생활의 변화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빌딩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규모와 설비가 고층화, 대형화, 지능화, 첨단화 되어감에 따라 고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 기술이 요구됩니다. 빌딩은 걸린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자산가치 증진과 이윤을 창출하는 데 있지만은 역량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서 건물 자체의 내용 연수와 사회적 효용의 감소는 물론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아 입주 고객의 불만과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분야에 숙련된 기술과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생산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충분한 자격과 기술을 겸비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바로 빌딩 경영 관리사입니다. 제1편 첫 번째로 빌딩 경영 관리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 가옥, 건조물 등을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규모와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유럽에서는 규모가 웅장한 빌딩을 에디피스라고 하고 빌딩이라도 구조에 치중하는 것을 스트럭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사무실이나 상업용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등에 의한 중층 이상의 대형 건축 구조물을 빌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모든 인공 건조물을 말하는 넓은 의미의 건축 공간이라면 빌딩은 그 중에서 주로 업무용으로 쓰는 건축 공간이 고층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빌딩의 규모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보통 높이 20m 이상이면서 6층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을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일컬어 왔는데, 건축법에서는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고층 빌딩이라 하면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에서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높이가
1000m 이상의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극초고층 빌딩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고층 건물은 재해 등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피난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를 지어놓고 있는데,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 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또 화재 예방 및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 내력, 피난시설, 내화구조, 승강기 설치, 그러한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라파 빌딩입니다. 높이가 828m고 층수는 163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가 높이가 550m로 123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짓고 있는 제다타워는 높이가 1007m입니다. 1007m. 그러니까 빌딩의 높이가 1km 넘는 시대가 됐습니다. 빌딩에 대해서 이제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계획이 돼가지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끝이 되면은 우리가 끝나는 것 같이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선 기획 설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 시공 단계가 있고,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운영이 시작되겠습니다. 인수하고 운영 계획을 세우고 유지를 관리하고 보수 진단하고 또 고장 나면 개수하고 수명이 다 되면은 매각, 재생, 해체하는 폐기 처분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빌딩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비용을 분석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를 100으로 볼 때 기획 설계 단계에서 0.4%가 소모되고, 그다음에 시공 건축에 대해서 공사 계획을 세우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시공 검사하고 건설 지원하고 완성할 때까지 16%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 처분할 때도 0.4%의 비용이 들어가서 총 16.8%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 83.2%는 운영 관리에 대해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운전 관리하고 수선하고 개보수하고 보존하고 기타 일반 관리를 하면은 그것이 83.2%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폐기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운영 관리에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건설 폐기 비용이 16.8%, 유지 관리한 비용이 83.2%로 5배가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빌딩의 내용 연수를 50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에서 폐기까지 들어간 총 비용에서 유지 관리 비용은 일본의 경우 83.2%, 영국의 경우는 82%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빌딩과의 목적은 빌딩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화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종 생산물을 생산해가는 순환 과정이며, 따라서 빌딩 관리 업무는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된 계획 수립, 조직 운영, 인원 충원, 활동 지휘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빌딩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 자산가치 증대와 수익성 제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빌딩 관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딩 관리 활동으로는 본래의 상태를 유지, 고유의 기능을 지속하는 보존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하자 제거를 통한 기능 향상으로서 개량 활동이 있고,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재구에서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이용 활동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빌딩 관리의 3단계 목표는 제1단계 시설 관리 FM이라고 해서 Facility Management, 이거는 운영 기술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리적 유지 관리와 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일반적인 빌딩 관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윗단계로 재산 관리,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대 수익 관리, 수지 관리,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관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관리, 어셋 매니지먼트, 금융 자산 관리. 이것은 투자 자산 관리의 선진적인 빌딩 관리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분석, 자산 가치 평가와 부동산 매각 등 FM과 PM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은 초기 단계의 패실리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설비 운전하고 보수하고 외주 관리하고 에너지 관리하고, 그래서 관리효를 높여서 다음 단계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수익 목표를 수립하고 자본적 수익적 계획, 그리고 임대차 유치 및 유지 등의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실현하는 어세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재투자, 투자 리스크 관리, 매각 관리 하듯 이것은 금융 자산 관리로서 수익적 모델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빌딩 관리 산업 분류를 살펴보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보면은 분류번호 68211로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주거용은 68211로 분류 코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부동산 관리업에서는 주거용과 비주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딩 관리 형태는 우선 직영 관리가 있습니다. 직영 관리는 자가 관리 또는 자연 관리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열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의 건물을 소유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합건물과 같이 소유단체가 대표단을 구성해서 자치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외주관리 또는 계약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관리업체에서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규모가 큰 빌딩에 많이 사용되는 가장 진보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관리는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만 취득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대부분 물리적 기술적 관리인 청소, 경비, 설비 업무는 위탁 관리하고, 나머지 경제관리, 임대관리, 법률관리는 소유주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관리는 시설 운영 위탁 관리 방식이 있고 신탁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빌딩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처 자료입니다. 주거용을 제외하고 상업용, 공업용, 문화, 사회용, 이것을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상업용이 120만 7,964동, 그리고 이 전체로는 276만 6,835동이 되겠습니다. 빌딩 관리 업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관리 업무는 10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관리, 경영관리, 법률관리, 행정관리와 그리고 시설에 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 에너지관리, 그리고 방범관리, 환경관리, 위험관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제관리로서 수익적인 관점에서의 재무관리, 회계, 세무, 구매, 재고관리 등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경영관리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산과 기술
정보 시스템 운영, 경영 노하우 등 기업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서 개혁화, 조직화, 인사, 지휘, 통제 등 제 기능이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를 위한 기업 영역의 전반적인 업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관리와 마케팅 관리, 광고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법률 관계로서 빌딩 관리와 관련된 민법,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소방법, 경비업법, 보건위생법, 근로기준법 등 공법과 사법적 대응과 송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인사, 노무 및 조직관리, 사무관리, 임대 업무, 보험 업무, 외주 업무, 대관 업무, 민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비관리는 시설물 관리로서 실내 온도 조정이라든가 기기, 경제적 운전, 그리고 작업 계획 및 안전관리, 작업의 파악 및 시행, 크레임 관리, 외주공사 관리, 그리고 기기 정비 및 작업계획 수립, 운전계획표 작성, 그리고 기술관리 자료 수집, 데이터화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관리는 설비 유지보수 및 내외장의 보존관리, 위생관리, 주차 설비관리, 방제관리, 보안관리 등, 그리고 에너지관리는 전력가스, 유류, 수도 등의 세부적인 운전 데이터나 보존 데이터, 에너지 데이터에 의한 치밀한 운영 업무입니다. 바스,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절약 업무, 그리고 공조기, 환기 등 동력 절감을 하되 실내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다음은 방범관리로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설비 부분과 정보교환이나 방제센터의 연관된 관리가 필수적이고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조화를 이뤄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물리적 보안과 융합 보안의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는 대부분 일상생활을 빌딩 내에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청결, 위생, 공기온도, 습도, 소음, 오염 등 환경 요인을 관리하고 거주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이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그리고 정화조나 하수도 등 5개 요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관리, 마지막으로 우영관리는 기업의 손익관리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화시키는 업무입니다. 법률적인 측면, 경제 경영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편으로 제2 번째로 빌딩 경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과의 주형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내용은 최근 상가, 오피스텔 등 대형 빌딩과 집합건물이 투명한 관리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관리 시스템과 인력의 육성 제도가 전혀 미흡합니다. 현재 역량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능률도 떨어지고 각종 재난사고와 대처 능력이 저하로 입주국이 불편을 느끼고 또 건물주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건물관리 분야에는 역량을 갖춘 기술 요원이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를 해서 구분된 소유권 수가 150명 이상 된 빌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빌딩형 관리사의 위치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용과 빌딩 경영 관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는데 주거용은 주택관리사가 담당을 하고 빌딩 경영관리사는 비주거용 상업용 빌딩을 관장하는 걸로 이 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빌딩관리 전문 인력으로서 빌딩관리사는 한국산업교육원에서 주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빌딩관리사라고 그러는데 이 빌딩관리사 제도는
빌딩 관리 경영 책임자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을 도모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빌딩 경영 관리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빌딩 관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빌딩 경영 관리사는 자기 업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직종이면 물론 빌딩 관리 업체의 설립 운영과 건물주의 스스로 자기 소유 재산의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전문 자격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사는 미국의 IREM에서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14가지 항목인데 이것은 그림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빌딩 경영 관리사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경영 관리사 시험은 최근 5년간 시행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5,634명이 접수해가지고 응시율은 4,940명, 그리고 합격은 3,427명이 돼서 합격률은 69.4%가 되겠습니다. 한 70% 내외에서 합격률을 내고 있습니다. 응시 상황은 밑에 그림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빌딩 경영사 시험 내용입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응시 자격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글 해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정 방법 및 합격 기준은 1차 시험은 빌딩 관리 개론, 빌딩 행정 관리론, 그리고 빌딩 관계 법규 3과목입니다. 3과목이 객관식 오지 태기령으로 출제되는데 문제수는 한 과목에 25문제, 그래서 75문제에서 시간은 75분이고 총점이 300점, 그래서 각 과목이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겠습니다. 2차 시험은 빌딩 경영 운영관리론과 빌딩 경영 관리 실무가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여기에는 2차 과목은 오지 태기령에다가 주관식 단답형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50문항에 50분 소요되고 2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단답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딩 경영 1차 시험 면제자가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육기관 또는 사회단체나 법인 등에서 빌딩 경영 관리사 교육 과목을 이수하고 각 과목 3학점 이상 총 15학점을 이수한 자, 그리고 이코인 원격 평생교육원이 원격교육이나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빌딩 경영 관리사 교육과정을 6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교육원에서 MOU 체결된 기관으로서 규정된 교육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이거는 군 출신들의 경우가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대군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빌딩 경영 관리사 자격시험 이전 회차 바로 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만 보면 되겠습니다. 빌딩 관리 시험 기관은 한국산업교육원으로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0년도 10월 8일부터 제1회 시험이 실시되고 2010년 11월 17일 날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지식경제로부터 인정받았으며 2018년도에 국가공인 기간 만료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 2회 내지 3회 시험을 보고 원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이코인 원격 평생 교육에서
1차 시험 면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활동으로는 빌딩 경영 관리사 자격 검정 관리, 그리고 빌딩 경영 관리사 보수 교육, 그리고 취업 정보 센터와 전국 직업 소개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빌딩 경영 관리사 자격증 특징은 주택관리사는 주거용 공동주택의 일상관리 업무가 대상이지만은 빌딩 경영 관리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용 빌딩의 경영관리 업무가 그 대상입니다. 빌딩 경영관리사 자격증은 취업뿐만 아니라 상업용 빌딩의 임대사업을 목표로 하는 빌딩 소유자에게도 유익합니다. 시험 과목이 빌딩의 일반 관리는 물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등의 필수적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제1차 시험 과목 3과목을 면제받음으로써 제2차 시험 2과목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는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배출되었으며 외국 사례에 비추어 명실상부한 상업용 빌딩 관리의 전문 자격증으로 수요가 지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딩 경영 관리사의 자격증 활용입니다. 이것은 상업용 빌딩이나 공업용 빌딩, 문화 빌딩에서 소장으로 취업하거나 중견 직원으로 취업하고 또 빌딩 관리 업체 소속원이 지도 감독과 빌딩 운영 관리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빌딩 유지 및 임대 관리 용역 사업과 빌딩 관리업 창업 및 컨설팅,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자산 관리 담당자로서 우대를 받는 그런 사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딩 경영 관리사의 자격증 소지자의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자격증 소지자 임금을 우대한다든가, 그다음에 관리소장 선임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선임한다든가, 빌딩 경영 관리사 자격증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 지금까지 제1편 빌딩 경영 관리사의 역할과 자격증 시험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하의 현명한 도전과 영광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박사 이규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